K뷰티 업계에서 웰니스와 과학의 관점으로 바라본 한국 천연물 소재 개발 동향을 발표할 바이오스펙트럼 정은선입니다. 본격적인 발표 전 바이오스펙트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스펙트럼은 2000년에 설립되어 23년 동안 R&D를 기반으로 탄탄히 성장해온 천연물 전문 소재 기업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제주 천연물센터로 국내 천연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펙트럼이 다루는 소재는 식물 추출물뿐 아니라 발효물, 캘러스물 등 다양한 천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출물을 이용하여 피부 기능성 소재뿐 아니라 천연 방부제나 제형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캡슐 소재로 그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 트렌드되고 있는 한국 천연물 소재와 이 소재들이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화장품 시장의 특징으로 중국 시장을 대체할 미주 시장의 성장, 올리브영, 다이소와 같은 플랫폼의 확장, 그리고 제품의 효능이나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소비 패턴으로 인한 다양한 인디 브랜드의 급속한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림은 실제 미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와 이 화장품의 주요 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회사 브랜드보다 개개의 제품 경쟁력을 따져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분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제품을 대표하는 천연 성분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화장품에 바라는 소비자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 제품의 유효 성분, 즉 천연물 소재와 연관이 깊은 항목은 유닉 인그리디언트와 헬스킨입니다. 유닉 인그리디언트는 문화적 배경에 기반하고요. 헬스킨은 연구에 기반하는 항목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천연물 화장품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저는 천연 추출물을 체계적으로 이용해온 문화적 유산과 이를 현대 과학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기술적 결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천연물을 이용해왔고, 한국의 천연 자원이 중국이나 브라질에 비해 유니크하다거나 풍부하다거나 그런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한국은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에 이용하는 천연물의 스펙트럼이 다른 나라보다 넓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예로 고사리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먹지 않는 독이 있는 식물도 독을 없애는 과정을 거쳐 음식으로 먹다 보니 천연물 이용에 대한 체계가 잘 잡혔고, 동의보감과 본초과목 등 한방의학서가 이러한 역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물의 이용은 당연히 피부 미용에도 그대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한국 천연 화장품의 획기적 성장의 배경으로 한류를 들 수 있는데요. 그와 함께 2000년 7월에 제정된 기능성 화장품법을 들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법은 이전에 컨셉이나 경험에 의해 개발되던 화장품 개발의 프로세스를 바꿨는데요. 추출물의 효능이나 안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화장품 회사들이 R&D 기반을 구축하면서 한국의 R&D 수준이 선진국의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니스프리나 네이처 리퍼블릭이 제주도의 동백나무나 화산송이 등을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여 제품에 활용하면서 한국의 천연물 화장품 경쟁력이 국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자원보다 더 유니크한 자원은 다른 나라에도 많고, 최근에 까다로운 소비자에게 있어 한류와 같은 문화적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력이 K뷰티를 스테디셀러로 만들었고, 최근에 클린뷰티 트렌드에 맞춰 천연물 화장품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물 원료기업 바이오스펙트럼도 컨셉이나 경험이 아닌 연구에 기반하여 피부 기능성 천연물 소재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1200개의 천연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성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150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500건의 천연물 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바이오스펙트럼 천연물 소재 개발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병풀 추출물이 있습니다. 병풀과 병풀유래 유효 성분에 대한 연구를 보시는 표처럼 20년 이상 지속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작용 기전을 논문으로 발표하여 왔습니다. 또한 일찍이 제주 특화 소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그 예시로 제주 동백과 관련된 또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자체 농장을 통해 원자재를 수급하고 있는데요. 진보된 추출법과 효능평가법은 동백나무의 모든 자원을 다양한 쓰임새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동백꽃 원료가 세계적인 제품에 적용된 예시입니다. 이는 한국적 특성과 과학이 결합했을 때
때 나타나는 K 내추럴 인그리디언트의 경쟁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국의 천연물 소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이올로지컬 스펙트럼, 즉 피부 효능의 관점에서 어떤 천연물 소재들이 개발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효능 분야는 웰니스입니다. 웰니스란 무엇일까요? 웰니스는 1960년대에 발생한 개념으로 건강한 삶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이었습니다. 그 개념이 정신적,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행복한 삶과 만족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맥킨지 보고서에서 정리한 웰니스 개념인데요. Better Health는 웰니스의 기본이고요. Better Fitness는 팬데믹 이후 비만 인구의 급작스러운 증가와 함께 요즘 강조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Better Nutrition은 패스트푸드가 아닌 건강식을 의미하고 저혈당식이나 비건, 케토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Better Appearance는 외모를 통한 행복, 자기 만족으로 피부 케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흔히 얼굴이 복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잘생긴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피부 트러블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 문제를 넘어 피부 영역까지 넘어온 Better Sleep, Better Mindfulness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개념의 웰니스가 최근 다시 각광받고 이유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먼저 하단부 그래프는 팬데믹 발생 전후 우울증 환자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팬데믹 이후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그중 한국의 증가세가 매우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적 숫자 0으로 나타난 것은 환자 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도식을 또한 보시면은 웰니스를 위협하는 각종 스트레스 인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번아웃 증후군, 빛이나 공기오염, 기후위기,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웰니스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건강하지 않은 장수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뤘으며 가장 빠른 고령화, 최고의 노동시간, 최고의 우울증 환자 증가, 최고의 자살률 등 웰니스 산업의 수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 30대 인구의 절반이 우려병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굳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스트레스 지수 최고의 나라인 한국은 웰니스 산업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웰니스 시장은 1.5조 달러, 하나로 약 2,000조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매해 5에서 10%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시장에 관광업을 포함시킨 웰니스 마켓 성장 예측표를 보시면 2024년 이미 5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뷰티 앤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 비중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 웰니스 개념은 사실 너무 넓어서 대부분의 효능 클레임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산업화에 의한 각종 스트레스에 직면한 현대인의 관점으로 특화해서 다음 4가지 카테고리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 질환이 없는 것, 두 번째는 내외부 스트레스 요인인 코르티솔이나 오염원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 세 번째는 기분 개선이나 수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피부 개선, 마지막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속 가능성은 친환경과 비건, 유기농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인증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소비자, 특히 환경이나 윤리에 민감한 MZ세대의 소비 코드에 부합합니다. 그림은 웰니스 관련 대표적인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코티솔이나 도파민 포함하여 신경계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 성분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실제 웰니스 화장품으로 어떤 소재가 개발될 수 있는지 자사 원료 개발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효능 부분으로 웰니스 소재 개발을 4세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세대는 기본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피부는 밖으로 드러난 장기로 피부에 아토피나 여드름 등 피부 문제가 생기면 증상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피부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아토피성 피부는 피부 장벽과 면역 이상으로 발생하고 참을 수 없는 피부 가려움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바이오 스펙트럼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소재로 아토피 염증 관련 타겟인 NF-kappaB 인터루킨2 활성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8가지 선별하였고요. 효능은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복합 조성물로 제조하였습니다. 이는 한방 조성물의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복합 조성물의 효능을 인비트로 세포 수준에서 확인한 결과 가려움과 염증에 관여하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억제하였고 피부 장벽의 보습 인자인 필라그린 발현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들 효능은 다음과 같은 저널에 게재하여 효능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들 조성물을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피험자에 적용했을 때 아토피 지수를 나타내는 EASI 스코어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이 소재는 2003년에 개발되었는데요. 20년 동안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소재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는 꾸준하며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소재는 장기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웰리스 소재의 두 번째 타겟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은 각성 상태나 긴장 상태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 시 과분비된 코티솔은 대사질환 등 각종 질병에 관여하며 피부에서는 피부 장벽 손상, 피부 수축, 광노화, 여드름 증상 악화 등에 관여합니다. 또한 스트레스성 탈모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코티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아로마 요법이 많이 연구되었으나 피부에서 코티솔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타겟으로 11베타 HSD1 엔자임이 있습니다. 바이오 스펙트럼은 이 11베타 HSD1을 조절하여 탈모 완화와 두피 개선을 이루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부에서 코티솔을 줄일 수 있는 소재로 꿀풀이 선별되었는데, 꿀풀은 모든 것을 고친다, 힐 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로부터 염증은 물론 신경 불안을 진정시킨다는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꿀풀 추출물은 세포 수준에서 코티솔 레벨을 줄이고 코티솔에 의해 모발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유도 세포 증식이 억제되는데, 이를 꿀풀 추출물이 회복시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분리된 헤어 올건 모델에서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조건의 임상 모델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3세대 웰리스 소재 기능은 폴루턴트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으로, 웰리스를 위협하는 폴루턴트는 공기와 빛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폴루턴트 관련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좀 더 앞선 세대로 분류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피부에서 공기오염 관련 미세먼지나 빛오염 관련 블루라이트 등은 201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블루라이트 노출은 생체 리듬 교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생체 리듬은 밤과나 주기로 적절한 생리학적 반응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피부 생체 리듬의 경우 낮에는 프로텍션 관련 인자들이 주로 발현이 되고요. 밤에는 재생 관련 인자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생체 리듬은 노화나 블루라이트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교란되는데, 교란되는 양상이 리듬의 약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소재를 선별하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쌀이과에 속한 부시클로버입니다. 부시클로버 추출물은 생체 리듬 강화를 통해 진피 구성 성분을 분해하는 MMP 엔자임의 활성을 억제하여 항노화 작용할 수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피부 리듬 복구는 블루라이트 조사 조건에서도 가능함을 피부 조직, 즉 엑스비보 모델에서 확인하였고, 생체 리듬이 무너진 야간 근무 피험자에게서 피부 피로도 관련 인자들을 개선시키는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 뉴로글로우는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마음의 연결성을 의미하며 무드 개선과 수면의 질 개선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하거나 우울하면 피부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중앙신경계를 거쳐 피부로 전달되는 경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피부 개선을 통해 무드 개선이나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이 여러 심화 연구를 통해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2의 뇌로 알려진 장에 이어 피부는 제3의 뇌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과 피부에서 분비하는 신경절단 물질이나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중앙신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증이나 불안,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 기분이나 수면에 이상이 생긴다면 뇌뿐 아니라 나의 장과 피부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최외곽기관으로 외부로부터 다양한 감각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촉각, 온도, 가려움, 따가움, 압력 등을 특수 신경세포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현재까지 피부를 이용한 기분 개선은 물리 화학적 자극을 이용한 것으로 온도 조절, 예를 들면 두피 쿨링이라든지 마사지, 촉각적 재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제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생물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의하면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해 분비되는 도파민이 신경 퇴행성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도파민 결합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을 처리했을 때 기억력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는 피부에서 신경 조절 물질의 조절이 중앙 신경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원하는 무드 개선이나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동물 실험을 할 수 없는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장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브레인 스킨 연결을 볼 수 있는 적절한 인비트로 효능 모델과 임상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스펙트럼은 스킨 브레인 액세스를 볼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선별된 천연물을 대상으로 효능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빠르면 2025년 관련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웰리스 피부 소재가 피부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 개선한다는 개념이 지금으로선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으나 꾸준한 연구를 거듭한다면 적절한 타겟과 효능 물질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